임신 중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산모나 태아에게 괜찮을까? 생리를 하는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져도 될까?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추천하고 싶은 피임 방법이 혹시 있을지 궁금해요. 네, 이상랑님 들어오실게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에 어떻게 방문을? 평소에 산부인과에도 좀 여쭤볼 게 사실 있었거든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게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여자친구까지도 생리통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 생리통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리통의 원인은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차성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생리통입니다. 2차성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2차성에는 자궁근종, 선근증, 자궁내막증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산부인과에 오셔서 통증을 일으킬 만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나서 1차성이냐 2차성이냐를 판단하게 돼요. 가장 많은 게 사실은 1차성이에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생리통이 있다. 두통, 치통, 생리통 하는 약 같은 걸로 같이 조절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팁을 드리자면 생리를 시작하기 한 2, 3일 전부터 복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생리 초기까지 복용을 하시면 훨씬 더 통증 조절이 쉬워집니다. 보조적으로는 찜질 같은 거. 완화가 되는군요. 그렇죠.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내성이 생겨서 두 알을 먹어야 되고 일반적인 생리통에서는 내성이 생긴다거나 이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국에서도 사서 드실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 같이 또 상의해가지고 진통제 종류를 바꿔볼 수도 있는 거라서 자기한테 맞는 걸로 써볼 수도 있어요. 내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너무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본인이 그 약의 용량을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는 위험하거든요.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되고 경부 피임약, 호르몬제 같은 걸로 통증을 좀 줄여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리하면 갑자기 두통 또는 우울해진다거나 변비가 생긴다던가 생리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도 이렇게 다 바뀌기 때문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복합 경부 피임약이에요. 보통 우리가 머시로 약국에서 파는 것들 또는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야즈, 클레라, 야스민 이런 것들로 생리 전 증후군을 조절해 볼 수 있어요. 생리 양도 보면은 매달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또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정상적인 거는 매달 비슷해야 됩니다. 매달 다르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가장 흔한 원인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머리, 뇌하수체, 난소까지의 시그널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배란을 잘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생리가 많고 어떤 때는 불규칙하게 생리를 잘 안 하다가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런 문제 이외에 점점 내가 나이가 먹는데 생리량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소의 기능이 너무 노화돼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난소 나이를 측정하는 AMH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폐경기가 이제 좀 오고 그렇죠. 계신데 좀 아들 된 도리로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우선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갱년기가 되면 우울한 기분도 들 수 있고 수면 장애도 생기고요. 얼굴 화끈거리거나 식은땀이 막 나서 일상생활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자와 다른 거는 골 밀도가 아주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호부랑 할머니가 더 많아요? 할아버지가 더 많아요? 할머니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폐경으로 인해 골 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경 보조제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 호르몬제예요.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내가 제일 불편한 증상이 뭔지에 따라서 써야 되고, 왜냐하면 호르몬제는 양날의 검 같은 거죠. 감시 없이 마음대로 쓸 경우에는 유방암이라든가 자궁내막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유방이라든가 자궁경부 검사, 초음파, 다른 간 수치나 초음파 수치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돼요. 가족들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를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비타민 D와 칼슘 제제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약들을 추천을 해드려요. 밥이다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바른 생각이라는 콘돔 회사에 다니니까 네.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임신 중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산모나 태아에게 괜찮을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성관계 자체가 절대 금기는 아니세요. 우선 임신은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게 돼요. 1단계를 넘어서는 14주까지는 불안정한 시기예요. 그때는 피해 주시는
하시는 게 좋고 중기부터는 부부관계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후기가 되면 엄마 배가 많이 올라가죠. 격하게 하다 보면 자궁 경부에 자극이 되면서 자궁 수축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일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배를 압박하지 않는 자세 선에서 성관계는 하셔도 됩니다. 또 이어서 생리를 하는 네. 여자친구 와 이제 관계를 가져도 될까? 궁금증도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임신이 안 되니까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남성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선은 생리 중에는 피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이제 피가 빠져나오려면 경부가 원래는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살짝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했을 때 균이 상행성으로 타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정상 분비물로 된 마개 같은 게 딱 있는데 생리 때는 그것도 다 씻겨져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부를 보호해 줄 만한 게 없어요. 자궁 안쪽으로 염증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추천하고 싶은 피임 방법이 혹시 있을지 궁금해요. 가장 좋은 피임 방법은 성관계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피임 방법입니다. 네. 상상도 못했어요. 100%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가 함께 피임을 하는 거를 권고를 해드리고 접근성이 좋은 게 뭐죠? 콘돔이죠. 근데 사용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웬만한 바이러스도 다 막아줄 수 있다라는 프로텍션의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콘돔이 터진다든가 안에 말려 들어갔다든가 다 새버린다든가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구피임약 두 번째는 자궁 안에다가 삽입해서 넣는 루프가 있어요. 세 번째는 팔에다가 삽입하는 임플란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콘돔도 사용하시는 거를 권유해드려요. 간혹 사후피임약을 많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마치 피임 방법인 것처럼 쓰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진짜 그거야말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생리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레나나 임플란론을 시술을 했을 때 급격하게 뭐 살이 찐다거나 빠진다거나 작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임플란론이나 미레나 자체가 프로게스테론의 유사체인 프로게스틴을 넣는 건데 프로게스테론의 작용 중에 하나가 장 운동을 저하시키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다 보니까 대규모 스터디를 시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살이 찌는 거는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많이 드신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경구피임약들도 몸에 안 좋을 수 있나요? 이제 호르몬 제다 하면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예전에는 너무 고농도의 피임약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유방암을 일으키거나 자궁 내막암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약국에서 시판하는 게 2세대, 3세대고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4세대 피임약이에요. 1세대에서 이제 4세대까지 발전을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안전성이 많이 확보가 된 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훨씬 안전하죠. 5년 이상 드시면 난소암이라든가 대장암을 리스크를 낮춘다라는 보고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만 35세 이상에서 흡연자일 경우 처방을 거의 금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혈전을 에스트로겐이 일으켜요. 근데 담배를 필 경우에 그 성향이 더 올라갑니다. 또 여성분들은 외음부 쪽에 액을 분비를 하게 되잖아요. 수분 섭취량이랑도 좀 비례해서 증가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콧물, 네, 아니면 질 분비물 전부 다 수분이 잘 보충돼야만 잘 나오는 거겠죠. 남성은 쿠퍼액이라고 테니스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여자들은 나오는 데가 따로 있어요. 입구에서 여기 양쪽에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르톨린 셈이라고 해요. 바르톨린 씨가 발견했군요. 네. 아주 이 구멍이 작다 보니까 잡균들이 있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임질균이 있거나 이럴 때 그 입구를 막기도 해요. 샤워를 하다가 여기에 뭐가 만져진다고 하면서 오세요. 또는 그냥 앉아있는데 불편하고 열감이 느껴진다고 해서 오세요. 그런 경우에 한 80~90%가 바르톨린 셈에 농양이 생기는 경우가 그게 아주 커지면 계란 사이즈처럼 커지기도 해요. 처음에 만져질 때 빨리 오셔서 STD 검사랑 고여있는 분비물을 바늘로 찔러서 빼야 됩니다. 혹시 빠르게 좀 내원을 하는 네. 게 문제가 있으면 네. 20대 때 정점을 치달았다가 쭉 떨어지는 성욕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가? 논문이나 이런 기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많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성은 20대 때 테스토스테론이 제일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자 역시도 27세에서부터 45세까지가 가장 성욕이 올라가는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는 이 안에 생리적인 성숙 자체가 조금 늦기 때문에 45세까지 네, 더 궁금한 게 생기면은 여자친구랑 손 잡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진료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아 상담비가 조금 추가됐나요? 네, 좀 셉니다. 예.
자위 안 하면 성관계 만족을 못 한다. 첫 번째 성관계를 한 다음에 예방접종은 그 전에 안 했으면 소임이 없어진다. 공공 화장실에서 앉아도 되나요? 외국에서는 분명히 스쿼트. 보기에도 너무 더러우면 스쿼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